27번까지 되어 있고요.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기가 있지. 9페이지 27번 먼저 잠깐 보고 올게요. 늘 이런 거 먼저 보고 와야지. 살펴봅시다. 다에만 해당이 되네.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은 편지 형식의 수필,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과 공동체의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이야기를 이어주는 핵심 소재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게 수선화야.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거라면 개인적으로는 슬픔, 공동체적 경험에서는 일탈이 인용되는 유쾌한 축제,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합니다. 수선화와 관련된 애틋한 사랑 이야기, 수선화와 관련되어 있는 마을의 일탈, 마을의 축제 같은 게 있는데 그날만큼은 부잣집에 가서 물건 훔쳐오는 게 가능한 날이야. 이렇게 막 기와장 떼오고 그런 것들 재밌어? 자, 옆으로 올라가서 다 먼저 볼게요.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의 시간적 배경이죠.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직유법 쓰여 있고요. 나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수선화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지. 나 글쓴이죠. 당신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청자가 설정되어 있고요. 편지 형식이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지. 들여다보나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피어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이 수선화를 봤더니 새파란 꿈이 떠오르고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떠오릅니다. 라면서 새파란 꿈 뭔가 좀 긍정적인 거, 노란 슬픔 약간 애상적인 거, 수선화를 보고 꿈을 생각하고 수선화를 보고 슬픔이 떠오르고 뭐 요 정도가 되겠지.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당신이 수선화 보내줘서 노란 슬픔이 생각나니까 그 얘기 네가 좀 들어줘.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했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여져 있고 키가 호리호리 낭창하였습니다. 묘사. 여기만 봐도 어떡해요? 좀 여리여리한 여인의 모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죠? 나 요즘 다이어트 해가지고 허리띠 한 칸 줄였잖아. 중량. 그래서 요즘 방심하고 한 2, 3일 먹었는데 무서워서 체중이 올라갈 수가 없네. 어느 해 6월에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처녀를 처음 만난 날이야. 처녀를 처음 만난 날. 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너무 예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쁜 거랑 다 비교할 수 있어.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 해오라비, 진달래, 산호.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을 닮은 것을 골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과 비교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처녀는 나에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했습니다. 수선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생각났구만. 그제서야 나는 기뻐서 그를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선 정도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만했던 거지. 비교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선이 시들어갑니다. 그녀가 시들어갑니다지. 그녀는 20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에 병을 얻었습니다. 앞에 중략 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처녀의 아버지도 가슴에 병이 있어서 폐병이겠지? 그걸로 죽어. 이게 뭐 유전됐었던지 뭐 그랬었나 봐요.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당신이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놓아야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 아, 그녀를 보고 수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선화 보니까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름다웠던 그녀는 일찍 가슴에 병을 얻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에게 노란 슬픔으로 남아있죠. 일단 요 마무리는 좀 정리하고요. 이제 또 잠깐 수선화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밤이 아직 셀 때가 멀고 밤이 아직 깊어. 또 복밥을 먹을 때에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쇠 헝겊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이제 아까 그 여인의 이야기는 좀 마무리 짓고요. 육보름밤의 이야기 관련되어 있는 공동체적 경험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 마을에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육보름을 넘어선 집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웃간에도 마룻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통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에도 외간방에도 어머 여기저기라고 하면서 열거 집안 구석구석 이런 뜻이겠지. 모두 째듯하니 반듯하게 불을 켜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섣달 금음날이랑 대보름날에는 밤에 불 안 꺼요. 켜놔. 복 들어오고 귀신들 나가라고.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디로든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 같은 밤입니다. 과거의 어떤 자신의 살던 마을의 풍습을 소개해 주는 거지. 닭이 숫잠을 자고 개가 밥물을 먹고 돼지가 깃을 들떡이는 밤입니다. 새학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깃는다고 부잣집에 있는 우물에서 물 길어오면 우리도 부자 된다는 뭐 그런 미신 같은 게 있어서 부잣집 가서 물을 길어오는 거야. 이렇게. 복물을 깃는다고 벌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패기에 찰랑찰랑 물을 길어오면서 별 같은 이야기를 짝깔짝깔 하는 밤입니다. 처녀들 부잣집에 가서 야 옆집에 저기 최대감네 집 가가지고 우물에 물 좀 떠와 이런 거지. 그날은 이제 최대감네도 대문 열어놓고 있겠지. 물 떠가라고. 새학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오느라고 달을 보고 웃어가며 살쾡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 날새기도 하게 기왓골에 기왓장을 벗겨오기도 하고 지붕 조금 뜯어와. 부엌에 솥뚜껑도 좀 훔쳐오고 담에 집날을 뽑아오기도 하고. 옛날에 그 담은 황토로 만드는데 이렇게 나무 세우고 지푸라기로 감은 다음에 황토 바르는 거거든. 거기에 이렇게 좀 삐져나온 지푸라기도 좀 뜯어오고 이러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서 어때요? 남의 집 거 살짝 훔쳐와도 괜찮아. 즉 일탈이 용인되는 날인 거지. 너무 재밌지 않아? 생명력이 넘치는 유쾌한 고향의 분위기를 소개해 주는 거지.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버리는 밤입니다. 괜찮나요? 네, 별거 없죠. 뒤에 나오는 27번 확인하러 갈게요.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당신 이거 일반적인 독자 나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친근함 괜찮지.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개인적이죠. 가슴에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 괜찮아. 육보름날 밤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육보름날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은 있지만 당신의 경험은 없지. 삶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 틀리고 정답은 3번.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오는 색시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일시적으로 용인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평소에 집에 가가지고 부잣집 소뚜껑 훔쳐오고 그러면 도둑년 되는 거지. 작깔작깔 깨득깨득 음성상징어 너무 즐거워 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틀린 건 3번. 다음 넘어가기 전에 23번에 나와 있는 보기도 먼저 보러 갈게요. 23번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화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금강산 가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투영한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한다. 자연과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요 사람들은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안과 밖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한 사람들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나는 미리 말하면 이런 거야. 사람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나와. 첫 번째, 사람들 오만한 녀석들. 내가 인생 내 길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길은 내가 만드는 거지. 니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걔네들보다 조금 나은 다른 사람들. 아니지. 길은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왜? 진짜 길은 밖으로 나 있어서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길은 내면에 나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니들 내면에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됐을까요? 앞으로 넘어오자. 살펴보러 갈게요. 영탄이죠. 느낌표. 영탄법이라고 이제 쓰지도 않을 거예요. 느낌표 빵 해놓으면 영탄이지. 아득히 내가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죠. 이 첩첩한 산길을 왔느니라 라면서 산길을 걷고 있다라는 상황, 화자의 현재 처지. 인기척이 끊기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너무나 고요해, 적막해. 그 환한 골짜기 길을 다만 나는 먼 생각에 잠겨서 왔다. 산길을 걸으면서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먼 생각에 잠겨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왔었다. 환한이라고 하면서 시적 허용 쓰여져 있고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왔더니라 이러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종결어미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합니다 라고 해놓으면 되겠지. 한낮에 굵은 글씨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시간을 나타낸 표현 요 정도 써놓읍시다. 고요한 산길을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깊숙이. 백화, 자작나무 앙상한 사이로 바람에 백화같이 불려지며 물소리에 흰 돌이 되어 씻기우면서 내가 백화, 자작나무가 되었어. 내가 흰 돌이 되었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나 지금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위에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에서 외로움도 잊고 있었었다. 외롭지 않아요. 이 얘기지. 살다가 오래되어서 삭은 장목들. 자연, 이 나무 오래된 거구나. 나무가 오래되었다. 자연이 오래되었다. 자연의 유구함. 자연이 괄호 열고 아주 오래되었구나.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흰 팔을 벌리고 의인법이죠. 서 있고 풍설에 바람과 눈에 깎여서 날쌘 봉우리 훌훌훌 창천 푸른 하늘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이것도 역시 어때요? 배경 묘사하고 있죠. 훌훌훌 음성 상징어.
쏴 얘도 음성상징어지. 한종일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을 바람소리 생략밥. 9월 고운 낙엽에 9월 어머 역시 또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죠. 낙엽은 날려서 푸른 담 위에 여기에서의 담은 집에 있는 그 담이 아니라 한자 쓰여져 있죠. 물웅덩이 연못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엽은 푸른 연못 웅덩이 위에 호르르르르 음성상징어 낙화같이 지더라. 오 너무 멀리 있지만 낙엽을 낙화에 비유한 거지. 낙엽을 낙화에 비유한 겁니다. 연못에 낙엽이 지고 있다. 어젯밤 이런 일이 있었지. 회상.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의 시각적 심사. 나는 장엄이 뿌려진 허다한 많은 바다의 별을 보았다. 바다의 별은 어때? 장엄한 느낌을 주었다. 야, 굉장하다. 장엄하다. 무슨 뜻이에요? 웅장하다. 위험이 있다. 요 정도의 느낌이겠지. 바다의 별을 보았다. 이제 나의 이 오늘 밤 현재죠. 산장에도 얼어붙은 바람 속 그렇지 산에 있으면 9월달 대비도 엄청 춥겠지. 우러르는 나의 하늘의 별들을 쓸리며 우러르는 나의 하늘의 별들을 쓸리며 별 언제 봤지? 어제 봤었지. 그러니까 어제를 기억하면서 다시 꽃과 같이 난만은 무슨 뜻이에요? 많이 피어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화려해. 요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네요. 됐을까? 시의 주제는 지극히 서정적이라서 누구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에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에 하나가 될 것 같아. 동화되는 과정.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나 아까 얘기했지. 내가 길을 만드는 거야 라는 사람들. 아니지. 길이 사람을 이끄는 거야. 그 두 가지 생각 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 길은 내면으로 나 있는 거거든. 밑으로 와서 이제 또 내용 보러 갈게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통념에 잡힌 사람들이야.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세모할 거예요. 자기들이 길을 만들 줄 알지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 자기들이 삶을 개척한다. 하지만 이거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거야.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왜? 쥐가 다 했대? 굉장히 오만한 사람들인 거지. 자기들이 길을 만들 줄 알지만 지가 길을 만들었다. 지가 자기 인생 만들었다. 지가 자신의 세상살이를 만들었다. 라고 알고 있지만 그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 라면서 너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틀린 생각인 거거든. 굉장히 차분한 어조죠.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 요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B에서 구체화합니다. B에서 구체화해준다. 길이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여기에서의 사람들은 위의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사람들을 좌절시켜 시련과 고난을 경험시켜. 해인이 큰 물에 우정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들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괜찮나요? 하지만 사람이 길을 버리게 한다? 아니지. 이 아저씨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길이 사람들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해서 요 줄은 주객전도된 표현입니다.
나중에 선생님 또 영상 올려주실 거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조금만 힘내. 사람들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B는 여기 위에 있는 요 부분을 구체화해 놓은 부분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아, 이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길에 대한 또 다른 통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지. 무슨 통념이냐?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 밖의 경험이 슬기를 가르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요. 두 번째 부류 사람들. 사람이 길 만드는 거 아니요. 길이 사람을 만드는겨. 길이 경험을 하게 해주는겨. 이런 사람들. 하지만 이 글을 쓴 신경림 선생님은 그 생각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 시가 조금 복잡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을 한다.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서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길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경시켜주는 거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라는 것을 모른다. 여기는 다른 색깔로 색깔할게요.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이게 길에 대한 글쓴이의 마지막 생각인 거지. 길은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 여기까지 칠할게요. 요게 길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인 거지.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아 있다. 길은 자아 성찰하게 만드는 거다. 자아를 탐구하는 과정인 거다. 길은 밖이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 자신의 내면으로 나 있다.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하다. 자, 요걸 아는 사람, 어떤 사람? 길은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 길이라는 것은 내면 성찰을 유도한다. 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의 땀을 식히기도 합니다. 바로 꽃, 그늘도 역시 내면 성찰을 유도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지. 그것을 알고 나서야 그것 뭐예요? 길은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침묵하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온 요 사람들은 어때? 침묵하고 겸손하는 사람들인 거지. 자신들의 내면을 탐구한 후 겸허해진 사람들 이런 거겠지.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쓰여 있어서 쉽지 않으시지만 이 시의 주제는요. 내면을 가꾸는 삶의 중요성. 내면을 가꾸는 삶의 중요성. 요게 주제가 되겠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이 시는 저도 볼 때마다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해. 막 성공한 사람들. 내가 잘나서 성공했어. 내가 내 인생 개척했지.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오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해. 아니야. 너 그냥 원래 있던 길을 따라간 것 뿐이야.
길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을 뿐이지 네가 길을 만들기는 오만한 자식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뭐라고. 나는 인생의 의미를 좀 깨달은 것 같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신경림 선생님은 아니야. 너 지금 네가 얘기하는 길 사람 밖에 있는 외부 환경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길은 밖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옆에 가서 22번 볼게요.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가시에서는 뭘 비유를 했어요? 아까 대놓고 뭐 있었더라? 그 낙엽을 낙화에다가 비유했죠. 나에서는 길이라는 거는 내면을 성찰하는 거다라고 비유했었고요. 다에서도 수선화, 그녀를 수선화를 그녀에다가 비유했죠. 정답. 2번,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 가에서 과거 회상합니다. 어저께. 나에는 과거 회상 없고요. 다에는 옛날 생각하죠? 2번 탈락. 영탄적인 어조로 가에는 영탄적인 어조 느낌표 있어. 하지만 나 다에는 영탄표 찍어줄 만한 게 없습니다. 옛스러운 종결 표현은 가 정도지 나와 다는 옛날스러운 문체 스타일은 아니고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셋 다 있어. 하지만 시간의 경과를 보여줍니다.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전부 다 탈락. 정답은 1번. 이 정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OX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조금 귀찮아질걸요? 23번 마저 보러 갈게요. 가에서 나타나 있는 환한 골짜기, 백화, 앙상한 사이를 통해 여정에서의 만난 자연의 모습 묘사합니다. 괜찮지? 바다의 별들, 하늘의 별을 통해서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드러냅니다. 좋아. 내 눈엔 그렇게 보여지. 왜? 장엄하다고 했으니까 별 보고. 그건 완전 주관적인 판단이지.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자신만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 길에 대해 잘못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다. 맞지?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서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생각. 앞으로 잠깐 올까요? 세상 사는 이치. 세상 사는 이치. 대충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여기 봐. 뭐라고 그랬어?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서 온갖 꽃 살림시키는 것 세상 사는 이치를 가리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이거 신경림 씨가 봤을 때 제대로 된 생각이야? 아니지. 틀린 생각이지 이거.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3번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는다? 아니야. 내면의 길을 찾는다라는 건 보라색으로 색깔 칠해 놓은 거 그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 내면의 길 찾는 거 아니야. 여전히 외부의 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다라는 사람들이죠. 가의 꽃과 같이 난만하였다.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한다.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 괜찮지. 밑으로 내려오죠. 가에서의 9월은 낙엽을 지는 아름다운 계절이지 화자가 고뇌하는 시간 아니야. 그냥 얘는 아름다운 시간이지. 그래서 1번 탈락.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담. 너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니지. 고요하니 이 즐거운 이 밤에는 뭐예요? 수선화와 관련된 인물을 떠올리는 시간인 거지. 관련된 인물 떠올리는 시간인 거지. 3번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니는 것 같던 밤 고독함을 느끼는 시간. 복덩이가 돌아다니는 시간 너무 좀 일탈이 허용되는 즐거운 시간인데 고독하지 않죠. 가의 어젯밤도 고독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아까 길 걸으면서 외로움도 잊었습니다 라고 했었거든. 4번 가희의 오늘 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고향에 대한 기억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지난 날을 후회하는 다의 작가는 한 번도 후회 같은 거는 없죠? 탈락. 정답은 5번인가 본데. 인기척이 끊긴 한낮은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 아직 셀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 그렇지. 아직 밤이 깊어서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오케이. 옆에 9번 보러 갑시다. 가에 나타나 있는 일련의 아득히 왔더니라 반복. 좋아. 첩첩한 산길을 걸으며 먼 생각에 잠겨 있어 화자의 내면을 조응시키고 있다. 나쁘지 않죠. 이연의 앞에 요 말이 빠졌지. 나는 물소리에 흰돌이 되어 내 몸을 씻는다. 자연과의 관계 어떤가?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맞지. 3년에 오래 사귄 장목들 풍설에 깎여서 날쌘 봉우리 자연의 유구함 오래되었어. 괜찮아. 3년에 훌훌훌 사연에 쏴 호르르르 음성상징어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맞죠? 정답은 5번. 5년에 동의한 6년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서 뭐 거슬리긴 하지만 일단 대기 장소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변하나? 아니죠. 화자의 태도가 변하지는 않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옆에 26번은 앞에 본문 보면서 할게요. 26의 1번 다른 색깔로 해볼까? A에서와 같이 길이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B에서 나타나 있다. 그렇죠.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 B에서 구체화되어 있음. 맞지. 다음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 B에서 이러한 경험을 해. 길이 막혀 있어. 낭패감을 겪어. 그래서 C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B, 길 때문에 낭패감을 경험해. 그래서 C라고 생각해.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되겠지. 3번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를 D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 C는 잘못된 거고 D가 그냥 이런 식으로 쉽게 씁시다. 진짜 제대로 된 생각이라고. 길에 대해 제대로 된 생각이 D라고. 그래서 3번 괜찮아. 2. 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들에게 복종해. 어머, 길이 사람한테 복종해? 아니야. 길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아. B와 대비되고 있다. E에서 길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F에서 얻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지. A의 사람들과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될까요? 뭐라고? 이 사람들은 A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되지. 그리고 뒤로 넘어오셔서 26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해 놨었는데 이 정도로 해놓을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에서의 나타난 이 길은 진정한이 아니라 길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고분고분한 거지 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한 거지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셔야 되겠네요.